예, 이 SNS 사회적 소통기구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. 하지만 이 영역이 자칫 뉴스에서 소홀히 달아주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가짜 뉴스의 온상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. 저희 뉴스 리듬에서는 이 부분을 점검 보도해드리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. SNS 톱파보기 오늘 첫 시간입니다.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말이 참 어렵군요. SNS 톱파보기. 네. 예, 이 어떤 뜻입니까? 네, 이 톱파보기는 순 우리말로 이 샅샅이 뒤집어 더듬어 뒤지며 찾아보다라는 뜻인데요. 예. 이 시간에는 이제 정계와 재계 그리고 또 핫한 이슈의 SNS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어떤 소식이 오늘 첫 소식입니까? 네,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요. 이 첫 번째 소식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정치권에서의 각 반응들이 있었고요. 예. 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여야가 음주 관련해서 각기 다른 논란이 있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페이스북에 글을 좀 가져왔고요. 예. 마지막으로는 주말 내 소녀상 철거 소식이 이제 검색어에 내내 올랐었는데요. 이와 관련된 작가의 글을 가져왔습니다. 예.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? 네. 아무래도 이 범국민적인 반일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도 뜻을 모으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.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. 홍 전 대표는 이 400여 년 전 임진왜란 때 언론도 없던 시절 조선의 기층 백성들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의 경복궁부터 불지르고 항일 의병운동에 나섰다라며 왜 반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나 알고 나서자, 왜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틀어졌는지 그 책임이나 묻고 반일운동에 나서자, 연일 이순신을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선조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올렸는데요. 조금 풀이를 하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에 비유한 것입니다. 이 상황으로까지 오게 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 것이죠. 또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도 글을 올렸는데요. 나의 할아버지도 강제징용 노동자였으나 토착외구 운운하시는 분들에게 정상을 찾자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예.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연대를 하고 단결을 해서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또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불매운동에 참여할 만큼 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변지고 있고요. 네. 그런 점점 이제 이런 불매운동 자체가 수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이기자고 선동한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범국민적인 운동을 토착외구라는 식의 약간 좀 편향적인 단어로 묶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눈에 띄는 댓글은 없었습니까? 네, 댓글은 아직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네.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이제 댓글을 많이 달다 보니까 네. 관련 옹호하는 댓글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이 국회에서 또 음주 논란이 또 불거졌죠? 네, 맞습니다. 그 음주 논란도 관련이 좀 있는데요.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일식집에서 오찬을 하면서 반주를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해서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일식당으로 달려가 사케를 마셨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예.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서 헛웃음이 나온다고 글을 올렸는데요.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정확하게는 사케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하면 이 국산 청주 백화수복을 마셨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사케도 사케지만 아무래도 이런 시국에 일식집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논란이 돼서 이렇게 번진 것 같습니다. 음주 논란이 이뿐만은 아닌데요. 지난 1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 김재원 의원이 추경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국회에 등장했습니다. 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7조 원 추경 음주 심사한 예결위원장 김재원 정말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. 약간 여야가 서로 이 각 당원의 음주 사실을 두고 좀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. 예. 김지원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명을 했는데 네. 당시에 일정이 모두 끝난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 뒤에 이어진 상황이 좀 돌발적이었다. 다시 말해서 일정이 일과 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 일정이 없었는데
그것을 없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서 간단하게 음주를 했는데 돌발적으로 이런 일정이 생겨서 오해를 받게 됐다.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또 이해찬 대표 쪽 이쪽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케를 먹었느냐 아니면 한국 청주를 먹었느냐 이 얘기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식집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조국 민주수석분이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일식당을 아예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시국이 시국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더 불매운동에 무게를 싣고 있는 당인 만큼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적절하지 않았던 비판은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. 네. 참고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고향에 가서 소맥을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자기 SNS에 올렸더군요. 예. 네. 다른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? 네, 주말 내내 있었던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식인데요. 네. 일본 나고야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. 이 기획 전에 사진을 출품한 안세용 작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황을 전달했는데요. 이 도쿄와 나고야 일본 각지에서 모여든 스태프들이 무단 작품 반출을 막기 위해서 전시장을 지키러 들어갑니다. 7년 전 니콘 때보다 힘들고 기나긴 싸움이 될 듯합니다. 라고 올렸습니다. 예. 네, 이 니콘 때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지난 2012년도에 니콘 살롱에서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열려다가 개막 직전 전시가 취소됐던 적이 있었는데요. 소송을 강행해서 전시가 됐습니다. 이 현재 보도를 좀 보면 일본이 독일 측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어제 오전 또다시 별세했습니다. 이제 생존자가 20분으로 줄었는데요. 네. 뭔가 정치적 공세와 맞물려서 역사까지 부정하려는 일본의 모습이 사실 좀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특히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적으로 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경제 침략과는 결이 좀 다른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. 네. 김기정을 수고했습니다.